5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인데요. 자, 오늘은 주치 신고에 관련한 지금 기사인데 하루에 신고되는 건수가 굉장히 좀 많네요. 네. 네. 코로나19 이전에 연간 100만 건 이상씩 접수되던 주치자 관련 신고가 2021년에는 79만여 건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다시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는 100만 건을 다시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하루 평균으로 따지자면 2,600에서 700여 건 정도 되는 겁니다. 특히나 공무집행방해로 붙잡힌 피의자 9천여 명 중에서 67%는 주치자였다고 하는데요. 다른 업무 처리에 지장을 겪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자,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다음 화면 보시면 방화 범죄의 지금 37%, 폭행의 거의 한 24% 가까이가 결국에는 음주 후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술로 인한 사건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서 경찰과 소방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행이나 강도 등 다른 강력 사건에 대한 대응 골든타임을 놓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주치자 관련 신고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해서 수사와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음주를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고는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오히려 가중처벌의 사유가 돼야 한다라고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경찰 등도 현장에서 더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음주를 감형 사유가 아니라 가중처벌의 사유로 봐야 한다. 이 부분 굉장히 좀 강력하게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술과 관련한 내용인데 아이들이 지금 술을 마시는 술방에 굉장히 좀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기사죠? 그렇습니다. 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술을 마시면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콘셉트의 방송을 찍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무려 1,500만 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도 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은 물론 아동들까지도 이러한 영상을 아무런 제재 없이 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술은 무슨 맛이야?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8살 아이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은 부모님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할 말을 잃었다는 사연도 이 기사에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다 보면 당연히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나 장면을 심의할 수는 없는 건가요? 유튜브라서 안 되는 건가요? 예, 유튜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입니다. 따라서 자율 규제에 기대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의 접근을 자체적으로 막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영상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긴 한데 그냥 술방도 문제지만요. 폭탄주나 아니면 병째로 마시는 경우 등 해로운 음주 행동을 담은 영상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복지부 측은 이런 모니터링을 하면서도 정작 제재 수단은 없기 때문에 그저 연령 제한을 권고하는 수준의 조치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술방의 영향만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청소년 음주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율 규제에 맡기기에는 유튜브에 대한 사람들의 이용률 또 파급력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제재 수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출산율이 1.66명임에도 저출산 패닉이 없다. 자, 그 이유 뭐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나요?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민자가 답이었습니다. 미국의 출산율은 1.66명으로 인구 유지를 위한 기준인 2.1명보다는 낮습니다. 전 세계 하위 49위로 저출산 국가이지만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미국의 인구 매년 평균 0.3% 정도 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민을 장기적 투자 측면으로 접근한다고 하는데요. 불법 입국자라도 2, 3세대를 미국 시민으로 길러내면 결국에는 국가적인 이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이민자의 자녀들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사실 뭐 저출생 문제가 지적될 때 적극적인 개방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 기사에 그 한미의 양육 문화를 비교하는 내용도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일터에서 아이 문제만큼은 우선적으로 양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녀 문제로 조퇴를 하거나 급하게 하루 전에 휴가를 써도 압박이 덜하다고 하는데요. 그냥 다음 날 도넛을 좀 사가서 동료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맡은 밀린 일을 하면 그만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압박을 느끼면서 고민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건데요. 이민자 수용과 이러한 양육 문화, 기사에서는 같은 저출산 문제를 겪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엇갈리는 이유로 꼽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뭐 양육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과 비슷한 그런 양육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응급실과 관련한 기사입니다. 경증 환자가 지금 응급실을 점령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죠?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응급실 방문 환자 221만여 명 중에서 89만여 명, 즉 40%가 경증 환자였다고 합니다. 반면 중증 환자는 23만여 명으로 10.6%에 그쳤는데요. 이렇게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현장에서는 정말로 급한 환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증 환자를 간단하게 처치하고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간단하게 처치는 가능하지만 네. 그냥 돌려보내는 건 안 됩니다. 예. 의료법상 진료 거부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사들 사이에서는 응급실이 마치 24시간 편의점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결국에 일부 대형 병원들은 아예 응급실 내에 경증 환자 구역을 따로 두고 운영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경증 환자가 대형 병원 응급실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이에 더해서 기사에서는 응급진료 수가가 낮다는 점, 또 응급의학과는 개원이 어렵고 교대 근무도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경증 환자의 응급실 점령, 또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에 따른 피해가 결국에는 중증 환자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증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응급실 이용에 대한 기준은 좀 마련돼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할리우드 작가들이 15년 만에 파업을 진행한다고요? 예. 네. 미국의 할리우드 작가 9천여 명이 현지 시간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OTT 시대가 되면서 제작 환경이 악화됐고 저임금 노동이 늘었다면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각 OTT사들이 경쟁적으로 작품을 쏟아내면서 프로그램 제작 시즌이 짧아졌고 작가들은 숨 돌릴 틈 없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수입은 줄었다는 게 미국 작가조합의 주장인데요. 기존의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들은 해외로 혹은 DVD 등으로 재판매될 때마다 로열티를 주곤 했는데 OTT 시리즈들은 이런 추가 로열티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OTT 시리즈물들은 보통 8회에서 10회 정도로 제작되는데 그러면서 수입은 줄지만 오히려 에피소드를 압축하는 데 더 많은 노력들이 투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기사를 살짝 보니까 인공지능 AI에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네. 네. 이게 최근 제작사들 중에서 일부가 AI에게 초안을 맡기고 그 스크립트를 수정하는 업무를 작가들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작가들은 AI가 이전 작품들을 활용해서 학습하고 원고를 작성해내는 것을 막아달라면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나서기까지 했는데요. 할리우드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올 가을 시즌에 방영할 예정이던 작품들이 늦게 공개될 수 있고 또 세트 제작 업계나 의상 제작 업계 등에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AI가 쓴 초안을 작가들이 수정한다. 이 네. 부분은 사실 근본적으로 작가들에 대한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좀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